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박은림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박은림 회장은 새롭게 거듭나는 뉴저지 한인회를 위해 재정 확보와 새로운 인재 영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사회를 통해 연임이 확정된 뉴저지 한인회 박은림 회장. 그동안 연임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자가 나서지 않고 전직 회장단이 추천을 통해 연임을 부탁하자 결국 수락했습니다. 박은림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막상 뒤돌아보니 아쉬움이 많았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한인회 재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몇 분들의 후원으로 지나가기는 뉴저지 한인회가 좀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내년도 첫 번째 사업으로 후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1월 6일로 예정된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 내년도 한인회 사업을 소개하고 한인들의 동참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1월 6일 날 저희가 후원의 밤을 하려고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아마 조금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 한인회가 또 한 해 동안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부탁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후원의 밤을 1월 6일 날 6시 반에 또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열게 되고요. 그래서 박은림 회장은 한인회 간 건립 사업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미약하지만 초석을 다졌고 다음 임기에는 꼭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대 뉴저지 한인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올해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대공황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뉴욕주 인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출생률이 감소하고 사망자가 늘었으며 이민자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지난 7월 1일 기준 0.7% 늘어난 3억 2,31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윌리엄 프레이 인구 통계학자는 1936년과 37년 이후 가장 적은 증가율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출생이 적고 사망자가 늘었으며 이민자가 감소한 게 원인입니다. 뉴욕주는 인구가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해당 기간 1,900명가량 줄어든 1,97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고령화에 따른 이주도 한 원인이 됐습니다. 코넬 대학 인구통계 관련 연구원은 한 주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 썩 좋은 일이 아니라면서 세금과 날씨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6년 동안 인구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일리노이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주는 유타주로 유타주 인구는 2% 늘어난 31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텍사스는 지난 1년 사이 43만 명이 증가했고 플로리다 36만 명, 캘리포니아 25만 명, 워싱턴도 12만 명이 늘었습니다. 새해부터 뉴욕 시내 교량과 터널의 모든 통행료 지불 방법이 이지 패스로 전면 전환됩니다. 이와 함께 통행료 체납자들의 처벌도 강화됩니다. 2017년부터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관할하는 뉴욕시 7개의 터널과 교량 톨게이트의 현금 부수가 모두 사라지고 단계적으로 연말까지 모든 톨게이트의 통행료 지불 방법이 이지 패스로 전면 전환됩니다. 또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지나가는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당장 1월부터 맨하탄과 퀸즈를 잇는 퀸즈 미드타운 터널, 휴캐리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은 현금 톨부스 철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라커웨이 브릿지는 내년 봄 중, RFK 브릿지와 베라자노 네로우스 브릿지는 여름, 트록스넥 브릿지, 브롱스 와이스톤 브릿지는 가을 등 차례로 이지패스 전면화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지패스 소지자들은 기존과 같이 톨게이트를 지날 때 이지패스를 통해 자동으로 톨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지패스가 없는 운전자들은 톨게이트에 설치된 카메라가 자동차 번호판을 촬영해 매 30일마다 통행료 청구서를 자동차 등록 주소로 발송하게 됩니다. 한편 내년 2월부터 통행료 미지불 과태료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지만 퀸즈 미드타운 터널, RFK 브릿지, 트록스넥 브릿지, 베라자노 네로우스 브릿지에 한해서는 과태료가 기존 $50에서 $100로 대폭 인상됩니다.
또 5년 동안 통행료 미납 벌금이 $200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뉴욕시 교사 평가 제도가 개편됩니다. 주 표준 시험 결과가 제외되고 학생의 프로젝트 결과물로 평가됩니다. 시 교육국과 시 교사 노조는 표준 시험 대신 수업 참관 평가 등의 비중이 대폭 확대된 교사 평가 개편안에 최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 교사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주 표준 시험 결과가 제외되고 대신 학생이 수행하는 프로젝트 결과물로 학생의 학업 진척도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또 여기에 교장, 교감 등이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의 강의 내용을 평가하는 점수가 더해집니다. 최종 평가 결과는 현재처럼 매우 효과적, 개발 중, 비효과적 등 4단계입니다. 시 교육국은 한 번의 시험이 아닌 학생이 1년 동안 이뤄내는 다양한 결과물로 얼마만큼 좋은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며 매일 이루어지는 수업이 학생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시 교육국은 또 수업 참관 평가의 경우 주정부가 정한 외부 감사 규정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표준시험 등 객관적인 척도가 사라져 자칫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 있다며 개편안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해 주교육국은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 새 표준시험이 실시되는 2019년까지 교사 평가에 표준시험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편은 이 같은 주정부 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시에 적절한 수사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뉴욕시 아동서비스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3,692개의 최우선 순위 아동학대 케이스를 조사한 결과 4회 이상 계속되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적절한 수사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한 아동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예로 지난 9월 할렘 거주 6살 지미 퍼킨스는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퍼킨스가 결정적 증언을 했고 4차례 이상 아동 학대 신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최우선 순위 케이스의 아동을 아동보호 매니저가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채 케이스가 종결된 경우가 53건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케이스 중 72.5%가 아동보호 매니저가 가정 내 아동의 안전 수준을 제대로 평가조차 하지 않은 채 종결됐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내 가정 방문을 하지 않은 경우는 22.4%가 담당자가 격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3차례도 가정 방문을 하지 않은 채 종결된 케이스는 25.9%였습니다. 스콧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이와 같은 불상사는 근절돼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주 차량 안전검사에서 유리창에 색을 넣어 어둡게 하는 틴트도 검사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의 시야 방해와 경찰의 단속 문제 때문입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틴트로 인해 차량 유리창 빛 투과율이 70% 미만일 경우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차량 유리창 중 하나라도 틴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차량 검사에서 통과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차량 안전검사소에 비치되어 있는 검사기에 의해 안전 규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틴트를 유리창에서 떼어낸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7월 주의회는 안전검사 조항에 틴트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나친 틴트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차량 내부가 보기 힘들어 경찰의 단속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틴트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만약 경찰 단속이 필요할 경우에도 창문을 내리면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량 딜러나 검사소 측도 이에 가세해 바뀐 규정에 따라 유리창 빛 투과율 측정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 보상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의 차량 보유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브랜드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또 한국 현대자동차도 순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이 같은 차량 보유자 만족도 연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타는 자동차 모델과 해당 브랜드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감정을 반영한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 모델은 2014년형에서 2017년형으로 30만 대 넘는 차량이 포함됐습니다. 테슬라가 91%의 만족도로 올해도 1위를 지켰으며 84%가 만족한 포르쉐가 2위, 77%가 만족한 아우디가 3위에 올랐으며 스바루, 토요타, 혼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신차에 힘입어 순위가 급상승한 브랜드는 현대차와 링컨으로 현대자동차는 73%의 만족도로 지난해 24위에서 올해 13위로 대폭 순위가 상승했으며 링컨도 21위에서 12위로 9계단을 상승했습니다. 기아차는 만족도 70%로 18위를 기록했습니다. 픽업 트럭과 벤만 파는 람은 5위에서 17위로 추락했고 BMW는 6위에서 14위로 복스바겐은 16위에서 24위로 내려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말 한인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와 나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아메리카 윤동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오늘 한인 청소년 봉사단체 파바월드 측에 $5,000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캠페인과 봉사활동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바월드는 매년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취지로 LA 노숙자 센터를 방문해 무료 급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보호, 한국 문화 교육, 사회 봉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규제로 샌프란시스코 운행을 중단한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우버가 애리조나주로 시험 무대를 옮길 전망입니다. 덕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우버의 자율주행 차량들을 환영하고 도로를 오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버는 자율주행 차량들을 트럭에 싣고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애리조나로 옮기고 있으며 수주 내에 애리조나주에서 자율주행 파일럿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버는 이달 초 16대의 자율주행 차량들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스트하기 시작했지만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은 우버가 운행하려면 사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허가를 얻을 때까지 운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국수가 마치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공중에 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플라잉 누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맛과 모양에 반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호찌민의 한 노점 식당. 평범해 보이는 이곳이 요즘 외식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등 공신은 바로 플라잉 누들. 이른바 공중부양 국수입니다. 마치 마술이라도 부린 듯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공중에 떠 있는 젓가락과 면발. 음식을 받은 손님들은 하나같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가엔 미소가 번집니다.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mình ăn món này thì nói chung cái hình thức ban đầu thì nó rất là lạ, cái mùi vị thì nó cũng ngon và đặc biệt. 면발이 중력을 거스르고 공중에 떠 있는 비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포크 사이에 끼운 나무 젓가락을 단단한 채소에 고정시킨 다음 면을 차곡차곡 올려 젓가락을 가려주기만 하면 완성. 눈과 입을 한꺼번에 사로잡는 플라잉 누들이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며 지역 명물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Hàng ngày thì có rất nhiều lượt khách tới đây ăn, thì có khoảng 200 đến 300 lượt khách hàng ngày. Nhưng mà khi mà mọi người ăn ở đây á, quan trọng là người ta sẽ thưởng thức được một cái hương vị của người Việt. 사실 플라잉 누들의 원조는 따로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한 유명 일식당. 몇 해 전 잡고 있던 젓가락을 놓아도 그대로 떠 있는 우동 면발을 최초로 선보이며 대박을 터뜨렸는데 아직까지도 식당 앞엔 이색 음식을 맛보려는 손님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고 온라인상에는 플라잉 누들을 따라 만들어보는 동영상들로 넘쳐납니다. 눈속임인 줄 알면서도 볼 때마다 신기함을 자아내는 플라잉 누들. 손님들에게 재미와 맛을 동시에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퀴니펙 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주민의 56%는 주 의원들의 외부 수입을 제한한다면 연봉을 인상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뉴욕주 의원들은 지난 1999년에 결정된 연봉 79,500달러로 뉴욕시 의원 연봉 112,500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주 의원들은 외부 강연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whatever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는 no offense but, 알겠지라는 의미의 you know right이 꼽혔습니다. 연령별로는 45세 이상 미국인 절반 가까이인 49%가 whatever를 싫어했으며 30세 이하 미국인들은 I can't even을 가장 싫어하는 말로 선택했습니다. 뉴욕시에 숨어있는 화장실을 찾는 웹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메플러사가 제작한 뉴욕레스트룸닷컴은 자신의 위치를 검색하면 공중 화장실은 물론 패스트푸드점, 카페, 커피숍 등 이용 가능한 주변 화장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레스트룸닷컴은 웹사이트와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이내강 재단이 2017-2018 학년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장학생 신청 자격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으로 뉴욕, 뉴저지주 또는 커네티컷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입니다. 선발 인원은 12명으로 각각 $5,000의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신청 마감은 2017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전 중 흐리겠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고 간간히 맑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휴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